광장의 촛불의 민심을 보면서 저같이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국민의 요구는 변혁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그냥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혁명과 가까운 효과를 기대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프레임을 우리가 종전의 어떤 구사고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현할 것인가. 지금 온라인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의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한 한 과감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그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강론적으로는 나 변호사님 언급하신 법무부 검찰의 분리, 또 법원 변호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는 전적으로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 증언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잠깐 언급됐지만 이재용 씨 영장에서도 문제됐지만은 실제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서 국민이 접해보면 재판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구속되냐 안 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민사 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왜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적느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간단한 이유만으로 형사용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왜 세분화해서 판사가 함부로 발부나 기각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그래서 구속사유의 어떤 그 체계화, 또 구체화, 또 영장 항고제도의 도입, 이런 어떤 구속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김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검사형 직선제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저는 총장 직선제를 아예 도입이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치 권력, 특히 청와대, 인사권자죠. 청와대가 엄한 지시를 할 때. 또 두 번째, 검사장 출신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관 들어서 좀 하나 봐줘. 그 등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청탁, 우리 편으로 좀 해줘. 이렇게 할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뒤의 경우, 전관예우나 이해관계 청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교적 쉽습니다. 제가 감찰 1과장 했지만 감찰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감찰관하고 대검 감찰본부장 외부 영입되어 있지만은 최근에도 감찰본부장 검찰 출신으로 바꿨는데 문의만 외부 영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저 전직 감찰 담당자로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감찰 부서는 검사 싹 빼야 돼요. 100% 빼야 됩니다. 완전한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할 사람 없냐고요? 많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도 있고요. 감사원 출신 분들도 있고요. 경찰에서 감찰 파트한 능력 있는 분들도 있고요. 좀만 시야만 바뀌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검사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지만은 지금 감찰본부장 서초동 대검 청사에 같이 있거든요. 그거 빼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기 멀리 송파구나 어디 강북이야 저기 멀리 보내야 됩니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중속됩니다. 한국 사람들. 멀리 빼야 되고, 또 방금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찰 활동도 사전에 착수보고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감찰 대상자를 부를 정도는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 보고를 스타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전관예우 이런 거에 대한 사건이 왜곡되는 거는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정말 어려운 것,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 정치권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검찰의 유무원의 압력을 가할 때 과연 우리가 그 검사한테 버텨내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 국민들도 비겁한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시스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거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총장 직선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욱 변호사님 발표하신
그 검사장 직선제는요, 사실은 내용 가면 보면은 검찰에 있어서의 제왕적 제도 총장제 아니에요? 그거를 의원 내각제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각 이제 섹터별로, 지역별로. 근데 아직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 안 됐는데 검찰만 의원 내각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총장을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자 이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 총장 후보자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후보가 오를 것이고, 또 이런 판국에 신망 없는 변호사 감히 도전장 못 내밀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민의 판단 믿고, 그렇게 뽑힌 총장이 과연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대통령한테 봉사할 것인가? 전 네버 마인드.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좀 강론으로 말씀드리면, 총장 직선 안 해놓고선 검사장 직선만 도입하면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검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지시하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 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범죄자들이 지들한테 유리한 적을 쫓아다니는 거죠. 관할 쇼핑. 지금 미국도 사실 그래서 막 주별로 틀리니까는 범죄자들이 도망다니는 거거든요. 텍사스 사형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범한 놈들은 무조건 뉴욕 같은 데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이제 직선으로 뽑으면 이 총장은 당연히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있지 말고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수사현안에 대해서 오늘 나온 두 의원님 포함해서 국민의 대표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또 경찰청, 국세청 다 외청이 인사하고 있거든요. 왜 검찰청은 못합니까? 저는 이거를 검찰 중립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검사 인사를 청와대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책임지게 해놓고 총장 너는 일만 해라 이겁니다. 국민 앞에 책임은 우리가 저 앞에서 방패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뒤에서 일만 해라. 벌써 그 자체만으로도 총장은 장관 꼬봉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아구성치면 자기가 나가서 총대를 매야지 대장 역할하지 어디 큰형님 뒤에 숨어서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조직을 이끌고 국민을 봉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검찰 인사의 인사 재청권을 총장한테 이관을 하고 대신 총장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국회 출석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야 된다. 근데 이런 총장의 시스템에서 국민이 그걸 믿겠느냐? 결국 정답은 직선제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대선 때도 검찰총장 직선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김수남 총장님 잘 알지만 그렇게 제도가 개편되는데 자리에 연연하실 분 아니에요. 용퇴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 때는 직선제가 쳐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 검찰 출신하느냐?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중요한 일이 많은데 결국은 검찰에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검찰 선배 갖다 놓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에. 안 그러면 검찰 그 기세고 막 그런 수사권 갖고 있는 검찰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손을 놓는 순간 저도 법무실에 근무했지만 지금 법무실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ISD 같은 국제 법률시장 개방 문제, 민법, 상법, 또 서민과 직결된 임대차 보호법 그런 문제들, 또 통일을 대비하는 북한법 연구 문제, 또 출입국 정책, 교정 정책, 범죄 예방, 리걸 마인드뿐만 아니고 사회과학적 식견과 통찰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검사 출신 훌륭하지만 안 되죠. 그 정도 포괄 통섭력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넘버원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법무부 장관은요, 대통령의 특급 법률 참모이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소송 때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이에요. 대한민국 변호사예요.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리걸 마인드로 넘버원이 돼야죠. 검찰 보면 맨날 수사하고 형사법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넘버원 되겠습니까? 상법, 민법, 조회 엄청 강하고, 리걸 마인드로 꽉 차가지고 모든 걸 딱 보면 직관적으로 법률로 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돼야죠.
그래서 이제 전 또 직접 민주주의의 그 하나로서 기소대 배심과 사인 통제, 이거 사인 수추, 죄송합니다. 사인 수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소 배심이 이미 다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제도고 사인 수추 유럽의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수사기구,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있지만 특정한 방안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검찰이 그 청와대 눈치 안 보고 특별 수사하는 거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뭐 몇 번의 정권, 그래서 그거는 고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상설특검에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경우 특검의 수사라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특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그거는 국회에서 결론 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방금 하 의원님 지적하셨지만은 이번 촛불 전국 이후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고 총장이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지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대통령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수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 뭐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뭐든지 소프트 랜딩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욕심내면 저항 세력이 또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뭐 공수처라든지 특별수사기구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직원, 국무총리,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국정원장, 각 군의 참모총장, 국방부 검찰단장, 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정도에서 뭐 이렇게 가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근데 공수처 문제에서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측근안 치면은 게슈타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장이 다른 개인적인 뭐 아니면 야당과 뭐 대통령하고 안티가 돼버리면은 전두환의 합수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같이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귀를 열고선 그럼 어떻게 하면 국민한테 피해가 안 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YTN 국민신문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이 꼽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비리전담기구 설치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 확보였어요. 거의 2배입니다. 34.5 대 19.3.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저는 뭐 송구섭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왜 이 검찰개혁을 논의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 그 책자에 자세히 써있지만은 일단은요, 저도 검사하면서 주로 형사부에 근무해서 일선 수사경찰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특수부도 근무 안 했고 그냥 일반 사건, 민생 사건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수사경찰에 대해 수사권 조정 별로 관심 없어요. 정보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수사권 조정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가슴에 와닿는 검찰 개혁은요, 사법경찰 처우 개선이에요. 엄청 고생하고 하는데 뭐 범위적으로 야근하고 하는데 돈은 안 주고 승진하기도 힘들고, 그 문제가 진짜 가슴에 와닿지 수사권 조정이요? 그렇게 안 와닿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경찰에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요, 뭐 제가 특정당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행정경찰이 수사경찰 위를 분리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 편입 이런 문제 당장 힘들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닌 정말로 그 1급 변호사가 된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어떤 편견 없이 한번 생각해 볼 장기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하나 수사권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욕하면서 경찰이 수사 독점하겠다는 게 아닌 건지,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이면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지위를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이러고 싶은 내심이 있는 거 아닌지,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문을 던져봅니다. 20세기 초반에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상대방의 코 끝까지만 보장된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신 윌리엄 홈즈 미국 대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여성, 소수 인종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대법관 시절을 보냈죠. 1930년대, 40년대 미국이 어렵다 보니까 루즈벨트가 주도한 뉴딜이 판을 치고 메커시즘이 판을 쳤습니다. 그때 홈즈 대법관은 빨갱이 판사로 몰리고 온갖 위협을 당했어요. KKK로부터 암살 위협도 받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케네디가 집권을 하고 그 사람은 The Great Dissenter, 위대한 반대자로 지금까지도 미국 사법계에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 후 회고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했으나 다 지나고 보니 slightly, 아주 조금 가진 자의 편에 섰던 것 같다. 즉 제가 검찰에 오래 봉직했지만 개혁을 얘기할 때요, 자기 편을 때려야 됩니다. 자기 편을 감싸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에요. 허구입니다. 그거를 국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난 검찰 출신 변호사나 교수들은 보통은 검찰 조직을 옹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확 깨지는 검찰 조직의 많은 부분 혁신을 가하는 그런 안들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진보 측 토론으로 백혜련 의원님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진보와 보수가 조금 구분이 모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검찰 올해 들어서 진짜 정운호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사법부와 검찰 개혁의 과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이 십수년을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첫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법원 행정체의 역할과 이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착을 하고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는 이 대법원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대법원의 관료주의를 지탱하고 대법원장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법원의 행정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의 어떤 머리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왔고, 거기에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 출신의 판사들이 결국은 법원을 장악하고 또 대법관으로 거의 또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할과 이상이 재정립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승철 변호사님께서 대법관 국민식사제 도입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 개념이 조금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전문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지금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 국민 중에 80%가 동의를 하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그동안 10번에 걸쳐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촛불 민심과 더불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그 나 변호사님께서 말씀한 그 국회의원 상임위 중에 한 명만 진짜 포섭을 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더욱이나 국회 선진화법과 그다음에 사당 구조가 되면서 법안 통과가 정말 너무나 어려워진 단계입니다. 사당 중에서 어느 한 당만 반대를 하면 그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되고 그 사당이 30명을 보통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30명 중에서 10명이 만약에 그 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 법안은 그 당의 당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어려운 지금 그런 현실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 당에서는 2월달에 중심적으로 제기를 하고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 그 다음에 법무부의 문미나 법무부가 결국은 검찰을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이 아니라 탈검찰화 되어서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의 편법 파견 금지를 통해서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 인사입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인사입니다.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정치 권력과의 유착이라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검찰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검찰 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검찰 조직 및 인사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진우 변호사님께서 결국 이런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을 하셨는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권력에 대한 취약한 그 검찰의 투쟁 능력, 정치 권력의 통치 도구로 전락, 권력기관화, 자기부패, 범죄로부터의 국민보호 기능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사장 직선제가 과연 검찰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검사장 직선제가 이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인가? 김진욱 변호사님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서라는 거는 굉장히 형사처벌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질서 유지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그나마 공격을 받는 지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국회로부터 견제를 받는 지점은 국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로 뽑힌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견제를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조직이야. 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장 직선제까지 된다면 국민적인 정당성까지 얻는 조직으로 사실은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찰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선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성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게 선거라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정치성이 더해지면 검찰이 더욱더 이게
정치 검찰에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도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결국은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결국은 정당과 연관지어서 정말 선거가 이루어지고, 더욱이나 문제는 지금 교육감 선거의 경우도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얼마나 많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없다면 이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면 또 이런 부분들을 그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무리수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그리고 그 경찰 같은 경우도 지방경찰 제 도입, 이런 것들이 먼저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우리 검찰 이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찰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그 논의를 통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계속 유지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검토를 한 후에 좀 더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총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질 않았는데, 김윤상 변호사님께서 이제 검찰총장 직선제까지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깊은 고민을 못 해봤지만, 아까 같은 문제의식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한다면 그러면 검찰총장인 제왕적 검찰총장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온 국민이 검찰총장은 그러면 1인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과 똑같은 어떤 선거의 체제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뽑게 되는데, 과연 그럼 그 검찰총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방편은 바로 공수처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된 이 권한을 견제하고 부패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동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줄일 수 있고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집중을 해서 지금은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있는 거는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정말 어려운 것.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 정치권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검찰의 유무원의 압력을 가할 때 과연 우리가 그 검사한테 버텨내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 국민들도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시스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거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총장 직선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욱 변호사님 발표하신 그 검사장 직선제는요, 사실은 내용 가면 보면은 검찰에 있어서의 제왕적 제도 총장제 아니에요? 그거를 의원 내각제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각 이제 섹터별로, 지역별로. 근데 아직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 안 됐는데 검찰만 의원 내각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총장을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자, 이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 총장 후보자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후보가 오를 것이고, 또 이런 판국에 신망 없는 변호사 감히 도전장 못 내밀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민의 판단 믿고, 그렇게 뽑힌 총장이 과연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대통령한테 봉사할 것인가? 전 네버마인드.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촛불의 민심을 보면서 저같이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국민의 요구는 변혁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그냥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 제재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혁명과 가까운 효과를 기대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프레임을 우리가 종전의 어떤 구사고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현할 것인가. 지금 온라인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의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한 한 과감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신 그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강론적으로는 나 변호사님 언급하신 법무부 검찰의 분리, 또 법원 뭐 변호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는 전적으로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 증언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잠깐 언급됐지만 이재용 씨 영장에서도 문제됐지만은 실제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서 국민이 접해보면 재판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구속되냐 안 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민사 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왜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적느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간단한 이유만으로 형사형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왜 세분화해서 판사가 함부로 발부나 기각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그래서 구속사유의 어떤 그 체계화, 또 구체화, 또 영장 항고제도의 도입, 이런 어떤 구속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김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검사의 직선제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저는 총장 직선제를 아예 도입이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치 권력, 특히 청와대, 인사권자죠. 청와대가 엄한 지시를 할 때. 또 두 번째, 검사장 출신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관 줄여서 좀 하나 봐줘. 아니면 그 등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청탁, 우리 편으로 좀 해줘. 이렇게 할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뒤의 경우, 전관예우나 이해관계 청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교적 쉽습니다. 제가 뭐 감찰 일과장 했지만 감찰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뭐 감찰관하고 대검 감찰본부장 외부 영입되어 있지만은 최근에도 감찰본부장 뭐 검찰 출신으로 바꿨는데 문의만 외부 영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총장님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저 전직 감찰 담당자로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감찰 부서는 검사 싹 빼야 돼요. 100% 빼야 됩니다. 완전한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할 사람 없냐고요? 많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도 있고요. 감사원 출신 분들도 있고요. 경찰에서 감찰 파트한 능력 있는 분들도 있고요. 좀만 시야만 바뀌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검사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지만은 지금 감찰본부장 서초동 대검 청사에 같이 있거든요. 그거 빼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기 멀리 송파구나 어디 강북이야 저기 멀리 보내야 됩니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중속됩니다. 한국 사람들. 빼야 돼. 멀리 빼야 되고 또 방금에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찰 활동도 사전에 책수 보고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감찰 대상자를 부를 정도는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 보고를 스타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그 전관예우 이런 거에 대한 사건이 왜곡된 그리고 뭐 좀 강론으로 말씀드리면 총장 직선 안 해놓고선 검사장 직선만 도입하면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검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지시하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 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범죄자들이 지들한테 유리한 적을 쫓아다니는 거죠. 관할 쇼핑. 지금 미국도 사실 그래서 막 주별로 틀리니까는 범죄자들이 도망다니는 거거든요. 텍사스 사형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범한 놈들은 무조건 뉴욕 같은 데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이제 직선으로 뽑으면 이 총장은 당연히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있지 말고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수사현안에 대해서 오늘 나온 두 의원님 포함해서 국민의 대표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또 경찰청, 국세청 다 외청이 인사하고 있거든요. 왜 검찰청을 못합니까? 저는 이거를 검찰 중립성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검사 인사를 청와대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국회 나가서 책임지게 해놓고 총장 너는 일만 해라 이겁니다.